2025년 11월 한 사람의 국민연금 통장에는 318만 5,040원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37년간 성실하게 부어온 노력의 결실이자 남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대다수 어르신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평균 연금액은 월 68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이 금액 앞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원래부터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국민연금 상위 1%의 비밀, 그 정보의 격차가 어떻게 노후의 격차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그저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내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평균이라는 함정에 가두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만히 두면 이자가 불어나는 예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평균 68만 원이라는 현실은 어쩌면 아무런 전략 없이 그저 성실하게 납부만 해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상위 1%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비밀은 월 납 200보다 가입 기간이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매달 9만 원씩 20년을 낸 A씨는 월 37만 원을 받지만 두 배인 18만 원씩 10년을 낸 B씨는 월 24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총 납부액은 2,160만 원으로 똑같은데도 가입 기간이 길었던 A씨의 연금액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고액 수급자들은 바로 이 시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평범하게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 동기였고 월급도 비슷했던 김영수 부장과 박진호 부장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정년퇴직을 맞았지만 은퇴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수 부장은 매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여유를 누리는 반면 박진호 부장의 연금은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닌 퇴직 무렵의 몇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국민연금 이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과거 IMF 시절 회사가 어려워져 몇 년간 실직하며 내지 못했던 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활용해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추후 납부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잃어버렸던 가입기간 3년을 그대로 복원했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평생 연금액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관련 통계를 보면 이 제도는 정보의 밝은 특정 계층이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의 핵심으로 정보의 격차가 노후의 격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 부장은 만 60세가 되어 의무 납부가 끝나자 이제 연금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5년이나 더 늘릴 수 있었죠. 그는 이 기간에 낸 보험료는 보통 7년 정도. 연금을 받으면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더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자산가들 중에는 소득이 없는 자녀를 일찍부터 임의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생기면 나중에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 전체를 추납 제도로 살릴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반환 일시금이 있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그 귀중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안타깝게도 먼저 물어보거나 찾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김 부장이 활용한 가장 강력한 비밀, 상위 1%의 결정적 한 수는 바로 연기연금 제도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잠시 일하며 소득이 있었기에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금 수령 시점을 과감하게 5년 뒤로 미뤘습니다. 1년에 7.2%씩 5년을 미루자 원래 그가 받을 연금액보다 무려 36%가 늘어났습니다. 2025년 1월 우리나라에서 37년 만에 최초로 월 300만 원 수급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역시 바로 이 연기연금이었습니다. 물론 연기연금 제도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당장 연금 수입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제도는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소득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만드는 상위 1%의 비밀스러운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최신 통계를 보면 더욱 현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긴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12만 원이지만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는 44만 원에 불과합니다. 20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야 비로소 기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내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추납 가능 기간은 없는지, 만 60세 이후 이미 계속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지, 단 1년이라도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행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어있는 내 가입 기간 찾아내기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나의 총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과거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와 예상 보험료를 문의하십시오. 셋째, 혹시 과거에 반환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상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입 기간과 수령액 적극적으로 늘리기입니다. 첫째, 만 60세가 가까워온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둘째,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단 1년이라도 늦추는 연기연금의 효과를 계산해 보십시오. 1년만 늦춰도 연금액이 7.2%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위 1%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한 정보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내기만 하던 납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는 현명한 주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